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김신혜 교수님의 국제경제론 제3장 리카르도 모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60페이지 한번 무역의 이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나라가 자기가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 특화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교역을 하게 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기본적인 세팅 내용이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를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인데요. 자, A국과 B국이 있고요. X제랑 Y제를 생산합니다. X제가 직물이고 X제가 기계고 Y제가 직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A국과 B국과 X제, Y제. 여기 숫자가 노동이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자, A국은 지금 노동 2명으로 X를 생산하고 노동 3명으로 Y를 생산합니다. 여기는 8과 4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세팅하고 한번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무역의 이익을 살펴볼 건데 A국은 전체 노동이 5단위가 있다 할게요. 자, A국의 노동자는 전체 5단위가 있고요. 근데 A국이 X에 투입하는 게 3점자, 4점자 바꿔서 쓸까요? X에 투입하는 게 몇 명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2명이 투입된다 할게요. 여기가 A국이고요. A국의 X제, 그리고 A국의 Y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할게요. 노동자가 X제에 2명 투입되고요. Y제에 3명 투입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제 1개 생산되고 Y제 1개 생산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B국 같은 경우는 총 노동자 수가 12명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X제에 투입되는, 그리고 Y제에 투입되는 노동자의 수가 위에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X제에는 8명이 투입되어 있고요. Y제에는 4명이 투입되어 있다라고 하시죠. 자, 다시 책으로 가서 보시면 각각 직물과 기계를 한 단위씩 생산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표를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자, A국은 총 노동량 5명을 통해서, B국은 12명을 통해서 A국은, B국은 X제랑 Y제를 몇 개 생산하는가 볼게요. 자, 무역 이전이라 해서 before라고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이전은요, 지금 아타키 같은 폐쇄 경제를 상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 즉 소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생산한 만큼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소비량과 같게 됩니다. 자, X제랑 Y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두 나라가 하나씩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생산, 하나 생산, 하나 생산, 하나 생산.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비교 우위에 따라서 특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A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기계에만 생산을 하고, A국은 이제 특화를 합니다. 특화를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A국은 X제에 비교 우위가 있어요.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고요. B국은 Y제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B국은 Y제에 비교 우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 특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 밑에 뭐라고 표를 쓸 수 있냐면, 자, 거기 밑에 보시면 무역 이후 생산 이렇게 볼게요. 자, 무역 이후 생산. 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그리고 소비, 거기 보시면 교역을 하면서 소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생산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여기를 x제, 여기를 y제, 여기를 x제, 여기를 y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국 같은 경우는 비교 우위가 있는 x제에 올인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노동자 5명이 전부 다 x를 생산하면요. 2명일 때 하나를 생산하니까 5명이면 2.5 이렇게 되겠죠. 5를 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결론이 여기 2.5. y제는 아예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애프터 교역을 한 이후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B국 같은 경우는 XY다. 요 위에가 A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연속 지어서. 여기는 B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B국 같은 경우는 Y에만 투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12명이 다 Y에만 투입을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Y는 4명 있을 때 하나 생산하니까 12명이 다 가게 되면서 X는 아예 생산 안 하고 이렇게 Y에만 올인해서 Y제 3개를 생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교역 전에는 X제가 총 몇 개 생산됐습니까? 라고 하면 2개 생산되고요. Y제도 2개 이렇게 생산되는데 두 나라가 교역을 했어. 교역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 우위에 대해서 특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화를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특화 시 그러면 X제는 몇 개 생산하게 된 거야? 2.5개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됐고요. Y제는 3개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두 번째 단락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생산량 자체가 비교를 해보면 자, 끝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X제를 0.5개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 파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X제는 델타 X라고 쓸까? 0.5개만큼 더 생산이 증가했고요. Y제는 하나만큼 더 생산이 증가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당하게 나누게 되면 모두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윈윈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떻게 교역할 것인가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기계와 직물의 상대 가격이 1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걸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교환을 하게 되냐면 교역 조건이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X제, Y제 상대 가격이니까 요게 1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제 하나 주면 Y제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 국가가 야, X제 너 하나 줄게, Y제 하나 줘. 요렇게 되면은 얘가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5개를 소비할 수 있는데 여기서 Y를 하나 더 얻었단 말이야. 하나씩 주고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고요. 얘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이 되고 2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소비하는 양은 똑같은데 교역하기 이전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교역하기 이전에는 A국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데 1대1로 교환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생산을 자기가 잘하는 걸 특화한 다음에 이렇게 1대1로 교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국제시장의 교역 조건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Y제는 그대로 있는데 X제를 0.5개 더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국도 마찬가지야. 원래 하나하나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었던 거를 하나, 둘 이렇게 되니까 Y제를 하나 더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끝에 무역의 이익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살짝 쓰면 자, 교역을 했습니다. 무역을 했을 때 이익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A국가예요. A국가는 X제를 하나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무역의 이익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 X제, Y제라고 했을 때 자, Y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Y제는 저기 보시면 이전과 똑같이 하나 이렇게 돼 있어. X제가 0.5개 더 소비할 수 있었고 Y제는 더 증가하는 게 없습니다. 자, B국은요. B국은 1, 2 이렇게 되니까 X제 소비량은 이전과 똑같은데 Y제 소비량이 하나 더 증가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맨 밑에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국 모두 생산과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특화를 했어요. 특화 시
교역을 합니다. 특화하고 교역 후 모두 이익이 증가합니다. 윈윈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후생이 모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역의 특징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되는 게임이다 라는 걸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걸 숫자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무역 이후에 살짝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데 가볍게 보세요. 우선 그거는 무역 이후에 국제 교환비가 어디에서 결정가는가에 따라서 두 국가 간에 배분되는 이익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다 살짝 쓸까요? 여러분, 수출 제품인 X제 가격이, 요거는 이제 살짝 참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X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할게요. 기계 가격이 비싸졌어. 자, 그러면 여러분, 수출제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아니,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X제를 수출하는 국가가 A국 아닌 게 있습니까? 그래서 X제를 수출하는 A국 입장에서 보면 A국은, 자, 이거 가격이 비싸졌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봐서 100원 하던 게 200원에 수출할 수 있게 되면, 아, 그거 가지고 물건을 수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같은 양을 수출했을 때 가격이 비싸지니까 달러로 해도 되고요.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게 됩니다. 더 많은 양의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역을 했을 때, 무역을 했을 때 이익은 어떻게 된다? 예, 맞아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표 3-2에 A국의 비교 우위제는 기계가 되니까 기계 가격, X제 가격이 비싸지면 A국의 이익이 커지고요. 반대로 Y제가 되는 직물의 가격이 비싸지면 직물을 수출하는 B국이 이익이 커진다. 당연한 얘기죠. 나중에 또 다시 볼 겁니다. 자, 무역 이후에 두 나라 모두 임금이 상승해요. 왜요? 아니, 노동의 투입은 정해져 있는데 훨씬 더 비싸게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A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임금은 상승합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상승하는데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단위 노동 투입량은 똑같이 고정돼 있는데 임금은 재화 가격에 비례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무역 이후에 비교 우위 제만을 생산하고 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비교 우위제에 대한 상품 가격이 비싸죠. 근데 임금도 올라가. 그러면 사실 거기 보시면 임금이 올라가서 노동자들은 더 이득을 보는 것이 맞긴 하지만, 아니, 실질 임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 상품 요거 가격이 올라가는데 임금도 올라가면 실질 임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불변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비교 열이제인 Y제 가격으로 기준으로 해보면 얘는 실질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봤을 때는 실질 임금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생산 요소가 노동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또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무역을 하게 되면 국민소득 전체 증가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한 숫자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전에는요, 도표를 이용한 리카르도 모형에서 나와 있는데 살짝 이걸 먼저 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는 뭐 기호를 써서 표현하는데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고, 요게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우리 다음 절에서 우리가 또 볼 건데 그것도 좀 해두시면 좋긴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